좋아요, 구독. 일단은 현물하시는 분들한테 네. 제가 조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예. 저도 뭐 예전에 전문가 생활도 하고 했지만 굉장히 좀 힘든 장세죠. 네, 너무 힘듭니다. 기술적으로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네. 어차피 올라올 거기 때문에 조금 버티면 되는데 지금 기본적 분석 자체가 일단은 시장의 하방이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기본적 분석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이제 어드바이스를 드리자라고 하면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예. 번째, 3,000포인트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이 일단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6월에서 8월 정도 급등이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때 한 2,400포인트 정도에서 물리신 분들이 일단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공통적인 거 두 개를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소위 추가하신다라고 하죠. 물타기라고 합니다. 물타기는 일단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2,400포인트든 3,000포인트든 물타기는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갈라야 되는데요. 3,00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가격대가 형성돼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선 걸로 제가 보이기 때문에 3,000포인트에서 지금 오늘 2,200 정도로 마감을 했잖아요.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율이 지금 50%가 넘어갈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2,40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의 반등이 일단은 한 번은 올 것이다. 그럼 시장의 반등이 일어날 때 정리하시고 일단은 관망하시는 걸로 그렇게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 조금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일단 좀 한번 보면서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과연 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제가 지속적으로 일단은 드렸죠. 물가가 과연 내려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항상 답변을 드립니까? No. 물가는 내려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자료 잠깐만 내리고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가 차트를 일단은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유가 차트 일봉 내역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근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헤드라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헤드라인 물가 지표가 있고 코어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두 가지는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일단은 제외시킨 근원 물가 지표가 있죠. 자, 에너지 자원에서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것, 가장 지분이 많은 게 바로 유가죠, 여러분. 자, 6월 달부터 형성이 됐습니다. 자, 6월 달부터 6월에 123달러까지 일단은 간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9월 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CPI를 일단은 볼게요. CPI 같은 경우에는 9.1포인트를 찍고 8.3까지 내렸고 이번에 한 8.1, 내일 이제 발표가 되는 CPI 같은 경우에는 8.1까지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지금 우세합니다. 8.1에서 8.0 정도인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데이터로는 8.0 정도입니다. 저번 달에 8.3이었고,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정말로 물가가 내리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를 그리셔야 된다. 왜냐? 자, 일봉 차트 보세요. 5일 일봉 차트 보시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그렇죠? 유가가 내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나 혹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당연히 내리는 겁니다. 헤드라인은 내릴 수밖에 없어요. 유가가 내리기 때문에. 자, 유가 차트를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죠. 유가 차트를 늘려보면,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유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 제가 좀 잘못 그렸네요. 네, 유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6달러까지 마이너스 30달러까지 가기는 했는데 유가가 한 40달러 선부터 130달러 선까지 몇 배입니까? 3배가 넘게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지수를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유가가 올해 6월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그렸죠.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 헤드라인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게 안 떨어졌더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예.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헤드라인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코어라는 얘기예요. 코어, 근원. 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내리고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근원이에요. 근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PC,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자, 전체적인 예측을 조금 볼게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전망, 이 검은색 박스 보이시죠? 검은색 박스 보이시면 9월 전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8.0 정도. 그렇죠? 자, 8월 달에는 8.3이 나왔죠? 자, 2포인트, 0.2포인트 정도 일단은 마이너스가 될 예정인데 자, 여기 보이시죠? 9월 전망 맨 왼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휘발유 가격이 마이너스 4%로 굉장히 조금 많이 내릴 것이다. 왜냐? 자, 5일 차트 잠깐만 볼게요. 자, 9월 달에 여러분, 자, 9월 달에 이만큼 내렸습니다, 지금. 자, 9월 섹션을 제가 다시 조금 그어 드리겠습니다. 자, 9월 달에 여러분 이만큼 내렸어요. 9월 달에 이만큼 내렸으니까 당연히 내립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것을 여러분들 당연하다라고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 잠깐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어요. 내일 CPI 예상 조심스럽게 저도 이 정도 수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내릴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근원 소비 지출을 일단은 보시자고요. 근원 소비 지출을. 근원 소비 지출을 보시면 자, 중고차하고 교통 빼고는요. 자, 보세요.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경기 침체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공급이 지금 늘고 있어요. 신차에 대한 공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반도체 때문에 지금 신차를 뽑지 못해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중고차가 이번에 많이 줄어든 것 빼고는 지금 어떻습니까? 플러스 제로 위로 지금 다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물가가 정말로 빠지고 있는 것이냐. 자, 8월 근원 소비 지출이 8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6.3 정도 나왔죠. 여기 오른쪽 보시면 커서 오른쪽 보시면. 근데 9월의 전망은 얼마가 나오나요? 6.5 정도가 나옵니다. 6.5 정도. 그럼 뭡니까? 근원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켜보셔야 될 건 뭐냐? 헤드라인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헤드라인은 일단은 내릴 거라고 봐요. 자, 그럼 시장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자,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차트랑 조금 설명을 제가 많이 좀 드릴 것 같네요. 자, 차트를 일단 좀 보시면 자, 지금 기술적 분석을 제가 두 가지를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기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데드 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하방으로 일단은 뻗는데 데드 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하방으로 굉장히 많이 뻗으려면 21선을 종가상으로 타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말 길게 오래 가는 건 21선을 타고 갑니다, 여러분. 21선 위에서 요 매수 자료도 한번 볼까요? 21선 터치하고요. 종가상으로 21선을 지금 다 넘고 있죠. 자, 일봉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드 크로스 나온 다음에 21선 밑에서 전부 다 종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다 타고 가는 거예요. 데드 크로스 나온 다음에 21선 밑에서 캔들 다 형성되고 종가상으로 21선을 다 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여기까지 내렸죠?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추세선을 잠깐만 좀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을 제가 그어 드리면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21선 밑에서 종가 라인이 다 형성되면서 다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은 사실 오늘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자, 근원 CPI는 오를 것이고 헤드라인 CPI는 내릴 것이다 라고 하면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르겠죠. 자, 그럼 제가 라인을 한번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현재 1767이 올해 가장 최저점 어저께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올해 6월에 제가 하나 공개를 하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강연회를 다니면서 6월에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렸던 자리가 있습니다. 1400에서 1500 라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1400에서 1500 라인인데 요거를 쭉 한번 늘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잠시만요. 네. 네. 네, 옆으로 조금 가겠습니다. 네네. 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 라인 정도인데요. 이 라인 정도입니다. 이 라인이 지금 무슨 라인이냐면 지금 5일선이 21선 밑으로 가는 데드 크로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골든 크로스로 올라오는 그러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렴과 발산의 그 지역이거든요. 자, 여러분 주식이든 선물이든 다 똑같아요. 매물대 싸움입니다. 주식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매물대가 다 정리가 돼야 되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매수든 매도든 매물대가 다 정리가 돼야 그때부터 발산이 나오면서 위든 아래든 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데드 크로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목선을 첫 번째 라인 지지를 하고 두 번째 라인은 어떤 매물대가 있겠죠. 이 매물대를 지지하면서 다시 상방으로 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라인이 1500 라인 정도다. 1400에서 1500 라인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6월부터 전국 강연회에서 그리고 또 방송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은 1400에서 1500 라인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월, 7월에 시장이 이렇게 많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대세 하락장이며 1400에서 1500 라인을 찍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혼란한 시장에서 정말 보셔야 될 지표가 뭐냐. 첫 번째, 똑같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지표인데요. CPI, 근원 CPI, 그리고 근원 PCE, 개인 소비 지출. 매달 말일에 발표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 두 가지. 자, 보셔야 되고요. 자, PCE 물가를 제가 조금 가져왔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시점에 관한 것이거든요.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 혹은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코멘트들 때문에 시장이 왔다 갔다 거렸었죠, 지금까지. 근데 파월이 딱 말을 했죠.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정말로 돌아가는, 정말로 매수 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언제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시장은 지금 매도 관점이기는 한데 항상 내려가는 그런 지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내려가는 지수 없고 항상 올라가는 지수가 없어요. 지금 대세 하락장에서 기술적 반등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적 반등이 어떤 변곡, 정말로 매수에 대한 변곡이 언제 될 것이냐,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3000대에 물려 계신 분들, 2400대에 물려 계신 분들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이거는요. 자,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시장의 컨센서스예요. 전망치입니다, 여러분. 자, 연준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만 보세요, 여러분. 연준은 2%대 물가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목표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연준에서 발표한 게 2024년입니다, 여러분. 2024년. 지금으로부터 1년 넘게 가야 연준이 바라는 2%의 물가가 오리라고 봅니다. 자, 2023년도 일단은 연준에서 보는 전망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연준에서 보는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게 잡았겠죠, 아무래도. 자, 시장의 컨센서스는 뭡니까? 2023년에도 3.3%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여러분. 2024년에 가야 우리 진짜 시장의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2024년이 가야. 자, 진짜 시장의 변곡점은 언제 오냐면요, 여러분. 금리 동결이 아닙니다. 금리 인상이에요. 죄송합니다.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할 때는요, 금리가 동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리 동결은 시장 침체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시장의 변곡점, 시장이 매수 쪽으로 가는 정말 변곡점은 저는 금리 인하 시기라고 봐요.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데이터상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금리 인하되는 그 기간이, 자,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가 인하되는 그 기간이 데이터상으로는 평균 10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2월, 3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어때요? 올해 12월에는 금리 인하 포인트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시장의 데이터예요. 근데 이 시장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왜? 지금은 다릅니다. 이 10개월이라는 시장의 데이터는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고요. 긴축 재정의 시기가 아니었어요. 긴축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확대 재정 정책 하에서의 금리 인상이었고, 그 금리 인하가 10개월 정도 나타나는 거고, 지금은 다르다. 왜? 지금은 긴축의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올해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일단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의 컨센서스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2024년에 물가가 잡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2024년에 그야말로, 그럼 이 중간에는 뭐다? 금리 동결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정말 매수의 변곡점은 2024년 금리가 인하될 때가 정말 시장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실업률에 관한 것도, 구인 구직 실업률에 관한 것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말씀을 못 드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내일 아침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찍어서 띄워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내일 영상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CPI 전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